두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두릅을 껍질, 뿌리, 줄기까지 싹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만 먹고 있다? 술만 먹고 있다. 두릅은 왜 돈이 된다? 원수만 따지 말고 뭐도 따라? 겨순도 따라. 겨순. 원수는 1개, 겨순 5, 6, 8개, 8개까지 땁니다. 그래서 효능은 다르죠. 지금 두릅이 인기 있는 이유가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면역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두릅인데 지금 산림청 직원하고 저하고 연구소가 갔어요. 그래서 제초제의 문제. 두 번째가 두릅은 잔악계나 일어나도 땅이다. 땅, 지륵땅은 답이 없다. 세 번째가 비료사용인데 제가 해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거라 비료는 특별한 것은 아닌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죽어나가더라고요. 두릅은 간단해요. 2월 달에 복합 2개, 6월 달 초에 복합 하나는 무조건 주셔야 돼요. 300평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갱신을 해라. 두릅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죽어요. 두릅 죽습니다. 논에서는 내가 6년, 밭에서는 8년, 그 다음에 임야에서는 10년 죽어나간다 하시면 됩니다. 대책이라고 써놨어요. 대책이라고 써놨는데 답은 없습니다. 제초제는 2번만. 두 번째가 미생물. 아마 청양도 공짜로 줄 겁니다. 술창도 공짜로 줘요. 미생물 공짜로. 뿌려라 공짜니까. 세 번째가 갱신을 해라. 임야에서는 10년 보고 있고 논에서는 6년, 밭에서는 8년. 네 번째가 두릅 심으실 때 볏짚을 한 3톤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최소 300평, 1000평당 제가 3톤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네 번째는 꼭 안 해도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심으세요. 저도 볏짚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귀찮은데? 안 넣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에를 1m 이상 포크를 팠고요. 2m 50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를 제가 1m짜리 2개를 깔았어요. 50cm에서만 키웁니다. 그래서 줄기는 1m 70에서 2m 정도를 키운다. 개수는 논 밭에서는 8개, 임야에서는 4개에서 6개, 밭에서는 8개에서 10개를 내가 키우겠다. 두 번째 12. 간단하다. 복합비로 뿌려라. 2월달 중순에 2개, 그 다음에 5월달이나 6월 초에 하나. 요소는 좀 지양을 해달라. 요소만 줬더니 좀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트리만 못 구하시면 복합 뿌려라. 식재. 지금까지는 4월 초까지는 식재가 가능합니다. 4월 10일까지는 가능하고요. 청양 같은 경우 넘어가면 좀 지양을 하시면 되는데 4월 10일에서 15일까지는 식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몇 cm 물어봐요. 몇 개나 심냐고. 저는 1000평에 1000주 넣습니다. 저는 평당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좀 빨리 수확하고 싶으면 평당 2주까지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묘목을 사고 싶어, 심고 싶어. 어디 거 묘목 심을 거예요? 산에 있는 거 심어야 돼? 논에 있는 거 심어야 돼? 밭에 있는 거 심어야 돼? 묘목을 심고 싶으면 어디 거? 산에 있는 거 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 한 번 심으면 10년간 먹어야 되니까 현장도 가보셔야 돼요. 논에서 나온 거 묘목 가져다 심으면 역병균도 있고 여러 가지 균이 있어요. 이왕이면 산에 있는 거 심어라. 두릅 묘목 이만한 거 심으면 내년에 이만해요. 이만. 간단하게. 심기도 편해. 이렇게 큰 거 심어봤자 똑같아요. 한 50cm짜리 얇은 거 심으면 한번 내년에 보세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운 거 할 것도 없어요. 평당 몇 주 심어라? 2주 이상 펼치 말아라. 저는 평당 1주 심었어요. 1주. 평당 1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것은 1.5주. 묘목 많이 심어서 좋은 거 없습니다. 평당 1주. 그럼 1000평 해봤자 한 주면 150만 원이면 끝이에요. 저는 평당 1주 보내드려요. 업자는 평당 4개 심어라. 책에서도 평당 4주. 1주. 제가 진짜 많이 심고 싶으시면 2주.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배하는 실제 이제 심었다. 올해 심으시면 내년에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심는데
청양이 제일 무섭고 순창도 제일 무서운 거 서리다. 그러면 순창에서는 서리를 뭘로 방지해요?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려요. 에어바캡이라든가 포장용 컵으로서 방지를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희워도 죽었어요. 전국적으로 4월 10일 날 영하 몇 도까지 떨어졌어요?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러면 포장용 컵을 씌우고 비닐캡을 씌워도 영하 2도 밑으로 떨어지면 두릅 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버리면 얘는 답 없어. 얼어버리면 영하 2도까지는 버티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올해 제가 씌워보니까 한 8,000개 정도 돼요. 1000평에. 컵을 씌웠을까요? 안 씌웠을까요? 8,000개는? 씌웠다. 안 씌웠어요. 저는 안 씌웠어요. 저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작년에도 저는 피해를 안 봤어요. 작년 전국적으로 영하 2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게 4월 10일 날 떨어졌어요. 저는 작년에 3월 30일 날 수확을 했어. 4월 초에는 다 끝났어, 나는. 끝났어. 저 포장용 컵이라는 게 종이컵 말고 종이컵인데 종이컵보다 주문을 하면 약간 큰 사이즈를 줘요. 그 포장용 컵을 저희는 따로 주문을 합니다. 혹시 같이 하신다 그러면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주문 제작하시면 해줘요. 그러면 커피컵보다는 약간 작고 종이컵보다 크고 그래서 바람 불 때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안 날라가. 저희가 한 4년 전에 돌풍이 있었어요. 순창에. 전국에 다 날아갔어요. 다 그냥 우와 그래가지고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 하려고 종이컵인데 좀 더 큰 거 주문 제작으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고요. 에어바캡은 비닐 씌우기인데 에어바캡이라 그래요. 그 비닐 에어박 그 지금 마트 가시면 그 있죠. 그거 씌우면 되는데 작년에 교육 안 받고 에어바캡 씌우는 사람이 다 죽였네. 왜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밑에다 뭐를 했을까? 아 다음이다. 밑에다 뭐를 했을까? 묶었어. 묶었어요. 교육 안 듣고 묶었대. 아 에어바캡 보니까 묶게 돼 있더랴. 묶었대. 아, 네, 상처 많이 받았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 묶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더라. 묶으시면 안 된다. 어떤 게 좋습니까? 저 종이컵하고 비닐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순창 반반 해요. 반반 되는데 바람에 날릴까봐 못 하시더라고요. 반반. 근데 제가 해본 바로는 종이컵에서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을 했을 때 단점은 바람을 날라가. 그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서리피해. 두 번째가 장점이 있는데 수확이 한 이틀 빨라요. 이틀. 미미한 차이점. 수확이 일주일 빠른 게 아니야. 이틀 빨라요. 한번 해시면 10년 쓸 수 있어요. 단점은 바람에 날린다. 근데 이렇게 바람에 본인 땅은 제일 잘 알아. 바람에 타냐 안 타냐. 바람끼리가 아니라 본인이 잘 타시면 에어바캡 씌우면 에어바캡 씌우시면 돼요. 에어바캡을 네, 씌우면 돼요. 전화 가신 분은 꽂더라고요. 전화 안 합니다. 아니 안 벗긴다고. 그냥 계속 놔. 계속 놔뒀다가 수확할 때 벗겨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첫 해에는 잘 몰라. 이게 이것도 도사가 돼야 돼. 2, 3년 키우고 나서 그래야 알 수 있어. 첫 해에는 이해를 못해. 첫 해에 씌워놓고 수확 시기를 몰라요. 첫 해에는 안 보이긴 하는데 왜 모르냐면 첫 해에는 잘 몰라. 이렇게 어물고 있다가 시기가 지나버리자 딱에 빼있는 순간 이렇게 펴버려. 해봐야 알고 종이컵을 씌우면 그런 현상이 적은데 자주 열어봐야 돼. 그 다음에 감이 와요. 종이컵 이만큼 올라왔네? 그럼 수확하시면 돼요. 저희가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또 본인이 깨달아야 돼. 또 내 땅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 비료도 2포, 1포 주라겠다. 근데 내 땅이 너무 거름이 많아. 그럼 좀 줄이시고. 너무 적으면 좀 늘리시고. 본인이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어바켓이에요. 하나에 37원. 10년 씁니다. 10년. 종이컵보다 약간 커 보이죠? 종이컵보다 커 보이죠? 네, 저희 주문 제작한 겁니다. 고요. 어떤 분도 물어봐요. 야, 나 페트병을 할 거야. 아, 됩니다. 페트병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귀찮아. 페트병 자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종이컵을 했을 때 장점 물이 안 맺혀. 근데 페트병을 하니까 물이 맺혀. 물도 안 맺혀 보니까 저는 그래도 포장용 컵이 더 좋더라. 하신다 그러면. 근데 가장 큰 단점, 첫 해에는 잘 헷갈려. 언제 수확할지 몰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올라오면 아 수확할 때 됐구나 하고 그냥 아셔. 나중에 해봐야 알아요. 에어바캡은 보여요. 언제 수확할지가. 근데 시기가 너무 늦으면 펴버려. 얘가 끝까지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비닐을 딱 수확 시기가 지나버리면 이 비닐을 딱 제거하는 순간 바로 옆으로 퍼져 있어요.
이름이죠? 이름이 오래 써요. 내년에 못 쓰죠? 쓴다니까. 내년에 걸어가지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간다고 그러지. 오래 가요. 그거 물어봐. 지금 오늘 제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에어박 인큐베이터. 네, 에어박 인큐베이터라고 그래요. 인큐베이터라고 잘 아시네. 많이 있어요. 나는 아는가? 안 쉬운 건 이렇게 퍼지고 쉬운 것은 오므리고 있어요. 고사하면은 그것도 금방 아셔요. 줄기가 까맣게 돼요. 고사를 하면 줄기가 까맣게 되고요. 줄기의 개수를 관리를 해야 돼. 관리. 논밭에서는 8개에서 10개, 임야에서는 4개에서 6개. 그 다음에 이제 순창 같은 경우는 만 5년이 되다 보니까 토양이 산성화돼요. 그래서 석회보토 좀 뿌려주세요. 그래서 제 밭에 당연히 했죠. 제가 작년에. 한 5년 지나면 석회를 뿌려야 돼. 5년 지나면. 그럼 얼마나 뿌려야 돼요? 물어봐요. 그러면 300평당 10포. 언제 뿌리냐? 비료 주고 나서 2주 있다가. 동시에 뿌리지 말아라. 비료는 제가 말씀드려요. 유박은 호박이 5. 내가 21다시를 2개를 뿌리라고 했어. 300평당. 반당 2개인데 유박을 뿌리고 싶어. 유박비료. 유박비료 당연히 좋아요. 유박비료는 호박이 5를 해라.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는 호박이 10을 해야 돼. 그러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냥 볶아 뿌려라. 농사는 편하게. 그다음 제일 어려운 거 23년간 제가 못 이기긴 하나. 제가 23년 동안 뭐를 못 이겼다고 했어요? 풀 내가 이겨 못 이겨.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제초제 못 이겨. 마법이 앞에 써라 안 써라? 써라. 언제 풀이냐? 줄기를 자르고 나면 풀이 막 올라와요. 한 3주 있으면. 내가 비료도 줄 거 아니에요? 줄기 자르고 비료 줍니다. 비료 주고 나서 3주 있다가 제초제 써요. 3주 있다가. 그러면 청양 같은 경우는 6월 한 30일 되면 줄기가 작았을 때는 풀을 못 이겨요. 그때 제초제를 쓰셔야 돼요. 그때. 그 다음에 인력 제초도 한두 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너무 제초제 의존하시면 어렵고요. 12. 제 거 땅은 해보니까 작년에 제가 5월 31일 날 제가 했거든요. 근데 너무 땅이 건져요. 올해는 제가 줄기 자르기를 6월 4일 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제가 5월 25일 날 했거든요. 10일 있다가. 줄기 자르는 시기를 조절을 하면 나무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줄기 자르는 시기를 조절해야 돼요. 제가 한 잘된데 이렇게 잘된데 몇 군데를 가봤어요. 몇 군데 가보니까 산도가 6.5에서 7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4년차 넘어가면 석회고토 300평당 10개만 뿌려라. 영양관리예요. 두릅은 질소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 10kg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소도 되는데 요소를 했더니 좀 죽어가요. 질소지밖에 없으니까. 대신 복합을 뿌려주시라. 21다시도 되고 17다시도 된다. 작년에는 제 거 실증포에다가 완효성 복비 뿌렸어요. 아주 좋더라고 완효성 복비가. 그래서 10kg. 저는 2번만 딱 줍니다. 업체에서는 2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4번 주라고 해요. 그렇게 못한다. 농사는 편하게 지어라.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네가 힘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줄기의 개수를 조정을 하냐. 바짝 잘라봤더니 반발돼가지고 옆에서 뒤지게 올라오는데 네, 맞아요. 올해부터는 눈을 보고 잘라주라. 바짝 자르지 말고 3cm 이상은 잘라보셔라. 그러면 줄기 개수를 관리 가능하다 안 하나? 가능하다. 대신 눈을 보고 자르면 만 4년 되면 줄기가 원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바짝 잘라라. 만 4년 동안 수확해 먹고 바짝 잘라. 그건 어쩔 수 없다. 줄기 개수를 논밭에서 8개, 10개, 임야에 4개, 6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수 품질의 두릅을 수확할 수 있다. 자르는 길이가 30cm, 50cm. 줄기를 보면 돼요. 줄기. 3cm 정도 자르시면 돼요. 줄기의 길이를 네, 밑에서부터 3cm. 한 3년 되면 네. 밑에 이렇게 중간이 좀 굵잖아요. 굵어져. 굵어져. 그 위에 네, 네. 만 4년째는 어쩔 수 없이 싹 잘라요. 바닥. 네. 다 잘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만 4년째는. 이게 자르는 시기를 가지고 높이를 조절을 하고 눈을 보고 자르면 내 줄기 개수가 조정이 가능하다. 아시면 될까요? 임야하신 분은 자를 때 애초기를 하시면 돼요. 단 소형 원형 톱날로 잘라라. 일자로 자르면 두릅이 짜게져요. 이렇게 옆으로 짜게져. 많이 죽어요. 짜게져. 근데 원형 톱날로 자르면 두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매끈하게 잘라져요. 매끈하게. 수학입니다.
원수는 1cm 붙이고 겨수는 휘어도 되고요. 아셔야 될 게 4월 아마 청약 같은 경우 4월 중순 돼버리면 어떻게 두릅을 수확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온 저장고에다가 4시간에서 8시간 놔둬야 돼요. 풍모를 낮춰야 돼요. 풍모를 낮춰야 돼요. 갖다 주면 시들어요. 처음에 가면 약간 시들어하는데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나오면 다시 살아나. 꼭 아셔야 돼요. 두릅도 에너지를 시켜줘요. 6시간. 이제 병해충 관계입니다. 병해충 관계입니다. 가장 흔히 나온 병해충의 두릅은 매우 강하다. 안에도 8,000개 수확한다. 약을 했으면 10,000개를 수확했을 겁니다. 약을 안 하니까 암만 해도 해충이 좀 먹어요. 제일 무서운 게 이것 때문에 내가 두릅을 산에서 갖고 와라. 임야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역병입니다. 역병. 고추의 탄저병, 역병. 약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약은 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역병 저항성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들어요. 두릅도 역병이 나오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두릅도 처음에 잘 사야 돼. 처음에. 묘목을 어디서 사와라? 이왕이면 임야에서. 좀 가늘게 보이더라도 임야에서 갖고 오면 엄청 커져요. 제 말 믿고 임야에서 사라. 임야에서. 너무 밭에서는 보이는 것만 좋아 보여. 보기만 좋아 보여. 논하고 밭에서 캐니까. 임야에서 해라. 임야에서 해야 정수도 뛰어나고 역병균이 안 묻어 있습니다. 덜 묻어 있어요. 두릅에서 가장 중요한 병해충 2번 하시면 돼요. 두릅은. 약 2번. 그게 더덩이병하고 응애입니다. 약 2번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응애방제를 한번 해주시면 고마워요. 응애방제는. 응애방제를 꼭 해주셔라. 지금 이제 두릅을 몇 년을 재배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를. 두릅을 관리를 안 하시니까 임야에가 붙어있는 데가 하늘소가 파먹고 들어가요. 하늘소가.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엎어야 돼. 두릅과. 엎고 다른 거 해야 돼. 근데 얘가 하늘소라든가 나방 같은 경우 냄새에 또 민감하거든요. 제가 요거 보이면 9월, 10월 달에 입체 뿌리라고 입체. 얘가 월동하기 위해서 10월 달 되면 이게 들어가요. 약간 추워지면 두릅 여기 파고 들어가. 이게 파고 들어가. 밑에 파고 들어가. 그러면 보이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을 해도 잘 듣고 약하기 싫으면 귀찮으면 입체 있지 않습니까? 입체. 제초제 입체 뿌려놓으면 냄새 때문에 이거 잘 안 나. 기피제를 뿌려야 돼. 관리를 하셔야 돼. 관리 안 하면 안 돼. 관리하셔라. 그러게 되면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두릅나무 끝에를. 그 다음에 끝에도 파고 들어가. 역병. 노래다 이렇게 하면 바로 역병이 아니 금방 보여요. 약은 있다 없다? 없다. 약이 있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응애 피해가 심하면 이렇게 널널하게 보여요. 연매 따라서 널널하게 보이고요. 정말 심하면 두릅이 이렇게 땅에 붙어 있어요. 제초제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응애가 심하면 병해충이 여러 가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가 특히 5월 달에 자르고 나서 5월 중순경에 이렇게 두릅 보니까 쬐가는데 녹이 핀 것처럼 녹물이 나와요. 얘는 왜 나올까요? 작년 5월 달에 뭐가 있었는가요? 청양도 똑같을 건데 가뭄이 있었고 5월 달에 온도 차이가 엄청 심했어요. 전국적으로. 온도 차이가 심하면 녹병이 나옵니다. 너무 심하면 야가면 되고요. 웬만해서는 피해는 안 받아요. 두릅은 세력이 엄청나게 세요. 힘 받으면 쭉쭉 가버려요. 그 다음에 매미충은 피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국이 동시에 방지를 하니까 매미충이나 그런 부분은 피해가 많이 안 나와요. 흰불나방도 붙어는 있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이 부분만 죽어요. 이 부분. 근데 줄기가 수백 개가 나와요. 두릅은. 그래서 피해는 많이 입진 않아요.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병해충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맥개가 하얗게 돼 있네. 구멍도 좀 뚫려 있고 이게 더댕이병입니다. 이 더댕이병은 장마에 와요. 장마에 오는데 얘도 웬만큼 하면 이겨요. 작년에 5월달에 역대급 장마가 가뭄이 오니까 두릅도 생리 때문에 줄기를 떨어뜨린 현상이 있어요. 줄기도 떨어뜨려요. 이것도 볼 수 있어. 산에서 키우는데 가봤더니 줄기를 떨어뜨려요. 가뭄이 심하니까 원 줄기만 살라고 떨어뜨렸더라. 근데 가니까 점점 더 심해져요. 밑에를 보니까 개미가 구멍을 싹 하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더 수분 증발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제가 뭐라 했냐면 개미 약을 치세요. 그랬더니 피해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릅을 하다 보니까 일이 좀 없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세요. 농가분들이. 하우스에다가 해주라고. 두릅은 평당 소득이 높다 안 높다? 안 높다. 하우스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가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릅은 어디로 가라? 아까 내가 써놨어. 두릅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10,000원짜리 땅에다가 1년 만에 10,000원을 내가 회수하면 나는 부자가 이제 될 건 시간 문제다. 200,000원짜리 땅에다가 두릅 심으면 20년이 걸린다. 10,000원씩. 10,000원짜리 땅에다 심으면 1년이면 수도한다. 두 번째가 냉잎입니다.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데쳤을 때 보라빛 나와서 반품도 들어옵니다. 보기는 멀쩡해 보여요. 데치면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두릅 냉이를 하면 반품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그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질문을 받을게요. 순창의 핫 이슈. 네가 어떻게 줄기를 관리하냐. 뭐를 잘라라?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두 개 올라가면 또 일자로 해줄까. 눈을 보고 30cm, 50cm로 잘라봐라.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면은 훨씬 덜 올라온다. 반발이 덜 돼가지고. 훨씬 덜 올라가요. 훨씬 덜. 이분도 보시면 지금 옆에 피복 해놨습니다. 피복 하셨어요. 계속 여기서 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도태를 시켜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너무 얇게 올라온 거 있습니다. 도태를 시킵니다. 해복 안 해요. 바짝 잘라요. 이분은 피복을 했습니다. 피복을 하면 네가 어떻게 키우냐고 물어봐요. 제가 지금 3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얘가 두꺼워져, 대목이. 내년에는 제가 아마 바짝 자를 것 같아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만 키울 거예요. 여기서 바짝 자르면 요런 키울 거예요. 바짝 자릅니다. 자릅니다. 줄기 개수 관리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눈을 보고 잘라요.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여기를 바짝 잘라. 여기 비우는 거예요. 여기서 단발이 일어나더라도 얘는 한 개만 잘릴 거예요. 풀을 못 이기면은 바짝 자르지 말아라. 풀을 못 이기면. 바짝 자르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분은 바짝 잘라요. 묘목하라고. 바짝 자르면 묘목하시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짝 자르시면 묘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죽은 데를 제가 갔다 왔어요. 자기 땅을 자기가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가니까 물이 여기에만 보였어. 나는 세로로 냈을 것 같아. 내가 물기를 세로로 해서 빠지게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땅인데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자기 땅 자기가 잘 알아야 돼. 물기를 잘 내야 돼. 두릅은. 두릅은 뭔 길을 잘 내라? 물기를. 물기를 잘 내셔야 돼. 저는 이렇게 잘했어요. 가로를 안 하고. 이분도 물기를 잘못했어요. 풀관리도 안 하시고. 제초제를 뿌리든 풀관리를 하셔야 돼요. 물기를 잘 내자. 임야 줄기도 이분은 손으로 직접 자르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4개에서 6개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4개에서 6개. 이렇게 하시면 아주 잘 키우십니다. 보니까 평당 10,000원짜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위도 있고 못도 있고. 안 됩니다. 여기 평당 1,000원짜리. 진짜요. 악산에도 순창 오시면 TV도 한번 나왔어요. 악산에도 이렇게 키운다고. 한번 유튜브나 보시면 순창 산에다 두릅은 악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당 10만원짜리에다 두릅 심을 거예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심으실 거예요? 5,000원짜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양도 보니까 순창의 임야가 76%예요. 청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다 심어라? 그래서 제가 결론은 두릅은 어디다 심어라? 산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